큰 공기 덩어리에 이제 뭉텅이들을 우리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큰 뭉텅이들은 어떤 그 지역에서 기온이라든지 뭐 기압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니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라는 거는 이제 한 거의 대륙 규모급이에요. 수백에서 수천 킬로. 예를 들면 한반도를 덮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 규모는 공기층 자체가 이렇게 막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수킬로 정도. 그리고 지표면에서 뭐 한 10km 내외까지만 공기가 뭐 거의 한 70%, 50%, 70% 가는 정도 있기 때문에 그 10km 이상에서는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기는 수직 규모가 한 수킬로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킬로에서 수백에서 수천 킬로, 굉장히 넓은 거죠, 그지? 이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단은 뭐 크니까 일반적으로 머물러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 기단, 차가운 기단, 그러니까 차가운 성질을 가진 찬 기단과 뜨거운 기단을 성질을 가진 뜨거운 기단이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게 대표적인 지역인데, 한반도는 바다와 육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과 뜨거운 성질이 같이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차이가 되게 크고, 강수도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와.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비가 적게 오고 이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날씨의 변화가 좀 크잖아. 네, 그런 이유가 이제 기단 때문이에요. 잘 참고해 주시고, 요때 이제 기단이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한번 배울게요. 기단에는 그래서 이제 기단이 발생한 지역과 기단의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기단 먼저 볼게요. 넓은 장소로 돼 있는데요. 이제 넓은 범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백에서 수천 킬로에 걸쳐서 오래 머물러 있어서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요. 어떤 예를 들면 대륙에 멈춰 있어. 그 지역이 멈춰 있어. 그 지역에 그러면은 중국 대륙에 계속해서 멈춰 있어. 그러면 중국의 차가운 성질을 계속해서 공기가 머금겠지. 건조하고. 네,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성질을 이제 물리적 성질이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나 습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온과 습도 같은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발생지의 성질, 그러니까 기온이나 습도와 비슷해지겠죠. 자, 기단의 발생지는 고위도, 저위도, 대륙, 해양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의 성질은 고위도라는 거는 위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추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고위도 같은 경우는 한랭 저온 돼 있죠. 그래서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한랭하고 저온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적도나 열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기온이 당연히 높겠지. 그래서 뭐 고온이라고 쓸게요. 고온하고 기온이 높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서 만들어졌어요. 대륙은 이제 모래 성분이잖아. 흙 성분이니까 건조하겠지. 그치? 그래서 건조해요. 그리고 해양 성분,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이다. 그러면은 습하겠지. 그죠? 그래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고위도냐, 대륙이냐, 저위도냐, 대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단의 성질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옆에다가 여름 이렇게 써주세요. 여름에 발생하는 기단은 특히 더 다습하기도 해요. 해양이면서 여름은 더 다습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덥고 다습하고 그렇죠. 여기 대표적인 이제 기단들을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단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영향을 주는 거. 저위도에서 오는 게 이제 북태평양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 적도 기단이 되겠고요. 적도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태풍의 영향을 주는 거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하고 양쯔강 기단. 시베리아는 이제 북서쪽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륙에서도 북쪽에서 오는 거고, 양쯔강은 서쪽에서 오는 거.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황하가 위쪽에 있고 양쯔강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따뜻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해양하고 여름이 이제 같은 거 비슷한 건데요. 오츠크에 그리고
오호츠크에는 이제 러시아 쪽, 연해주 쪽에서 이제 바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북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도 여기 해당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생지는 고위도냐 저위도냐, 높은 지역이냐, 그러니까 뭐 극지방에 가까우냐, 저위도는 적도 지역에 가까우냐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극지방에 가까우면 차갑겠지, 기온이 낮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공덩어리가. 그 다음에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면은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그죠? 그리고 대륙에서 해양 발생하면은 습기가 낮겠지.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성에서 발생한 기단 같은 경우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다습하겠죠. 그리고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다습하겠지, 그지? 이런 조건들을 조합을 하는 거야. 조합을 해가지고요. 2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인데 거기다가 이제 별표 쳐놨고요. 그래서 이 성질과 기단의 성질과 계절별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요. 자, 시베리아 기단부터 시작할게요. 시베리아 기단에 1번 써놓으시고요. 겨울을 제가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생각하면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1번 써놓으시고요. 겨울이에요, 겨울이고요. 특징은 이제 당연히 겨울 날씨 생각하면 한랭하고 건조하지. 자, 시베리아는 대륙성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하겠죠, 그지? 그리고 겨울이잖아. 겨울이니까 다습하지 않고 건조하겠죠. 그리고 고위도니까 또 한랭하겠죠, 그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런 날씨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단의 성질을 결정하고요. 시베리아 기단 먼저 보시면 고위도에서 대륙에서 발생했고요. 한랭 건조하다. 그리고 겨울이다. 우리가 알 거는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에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는지 성질과 계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겨울 지났으니까 봄이겠지. 봄에는 이제 양지강 기단. 거기다가 2번에다가 양지강 기단은 2번을 딱 써놓으면 돼요. 양지강 기단 순서대로. 봄의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봄은 온난하고 따뜻하고 이제 건조해지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양지강 기단의 이제 발생지 보면요, 양지강 기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동남쪽 아래쪽이야. 그래서 우리 삼국지 생각하면은 위, 오, 초에서 오나라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지역 있죠. 네. 그 바다와 접한 서해와 접한 그 지역 있지. 위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따뜻하단 말이야, 중국에서도. 그래서 저위도면서도 대륙, 그래서 고온하고 건조하겠죠. 그러니까 고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따뜻하겠지, 봄에는. 그렇지? 그래서 이 성질이 합쳐진 거야. 세 번째,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근데 초여름에 살짝 우리가 시원한 날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호츠크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호츠크에다가 3번 써놓으시면 되고요. 오호츠크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바다에서 이렇게 기단이 생성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여름, 여름은 좀 갈라져요. 초여름, 그리고 한여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가 한랭하고 다습해요. 초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시원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랭하고 다습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오호츠크의 기단의 발생지 보시면요, 고위도면서도 해양이야. 고위도, 한랭하면서도 그 다음에 해양, 다습해, 그렇지? 왜냐? 바다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북태평양 기단에다가 4번 해놓으시고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 거예요. 한 8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여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겠지만 여름에 우리 큰 특징 고온하고 다습이죠. 북태평양은 이제 저위도에서 오기 때문에 고온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잖아. 그러니까 해양이니까 다습하겠죠. 그래서 요 성질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조합해서 이렇게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계절의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이 순서만 이름을 외워야지. 시베리아 기단, 양지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만 처음 보면은 아직 잘 지리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이걸 잘 좀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양지강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의 사이에다가 5번 써놓으시고 적도 기단 놓으실래요? 적도 쪽에 열대의 적도 쪽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마구 품고 올라와. 여름이 끝날 무렵. 이게 뭐냐면 초가을이고요. 태풍이에요, 태풍. 우리가 항상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태풍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름이 끝나고 이제 적도 지역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기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거의 태풍이에요. 그렇죠? 특징은 뭐 다 똑같은데 고온 다습해요. 태풍의 성질 알잖아, 그지? 그리고 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발생지는 저위도 적도 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도 해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가을 지났으니까 태풍이 지나고 이제 시원하고 건조한 가을이 오겠지. 가을에 이제 양지강 기단이고 다시. 양지강 기단은 2번, 6번 여기서 가을. 그래서 봄, 가을은 양지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다시 여기로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네가 세력이 각각의 지역마다 세력이 있는데 각각의 세력들이 있다가 계절마다 시베리아 기단이 더 커지는 거야. 왜냐면 더 건조해지고 추워지네.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지? 얘가 더 커져. 그러면 얘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여름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기단이 평소에도 있는데 겨울에는 얘가 세력이 약하다가 여름이 되면 한반도까지 이렇게 넓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만 정리할게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성질이 커져서 한반도에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져와서 북서계절풍, 그지? 네. 여기서 이제 바람은 북서계절풍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바람하고 연결해서 봄에는 양지강 기단의 영향으로 온난하고 건조해져.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제 북서쪽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한랭하고 다습해져요. 여름이지만 좀 시원하고 다습해야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 바람으로 치면 남동 계절풍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초가을이 될 때 태풍이 올라와. 어디에서 적도종에서 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태풍이 불고 저기도 적도 해양성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어. 양지강 기단의 다시 영향으로 온난하고 건조해지고요.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또 확장을. 여기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단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이 좀 풍부한 편이다. 그렇죠? 이 기단들이 만났을 때를 우리는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오른쪽에 1번하고 2번만 한번 풀어볼까? 3번까지 풀면 되겠다. 자, 1번 기단은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다 맞고요. 2번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기온이 높겠죠. 그거 맞고요. 3번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이제 습하겠죠. X. 기단의 성질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죠? X. 2번
A는 시베리아 기단, B는 양쯔강 기단, C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D는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경험적으로는 그냥 A하고 D는 쉽게 외워져. 시베리아라든지 뭐 북태평양. 그런데 뭐 양쯔강 기단은 헷갈릴 수도 있고 오호츠크는 되게 어려워 기억하기가 처음에는.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3번 A는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한랭 건조하고요. 2번 B 양쯔강 기단은 온난하고 건조하다. 그 다음에 C 오호츠크에는요 한랭하고 다습해요. D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해요. 기단 A는 겨울, B는 봄과 가을, C 오호츠크에는 초여름, D 북태평양은 여름. 네. 다음 주는 전선하고 이제 간단하게 날씨 빨리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인 운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자, 고생하셨습니다. 1교시 때 배웠던 기압과 바람을 있어